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양TV 류원 규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우주, 지주죠. 무이치로 토키토입니다. 요청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무이치로 편을 리뷰하니까요. 무이치로, 토키토, 무주, 또 하주라고 불리죠. 토키토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무이치로가 처음 등장했던 장면은 탄지로가 하연의 오 루이하고 전투를 나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탄지로가 이기게 돼서 기절을 했죠. 깨어나 보니까 지주들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오보야시키 산하에 있는 지주들께 이제 직결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네즈코가 온인데 어떻게 온이와 기절대가 함께 있냐, 너희는 안 된다. 토키토가 처음 나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이게 눈이 약간 풀려있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지주지?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당연히 강하니까 지주가 됐겠죠. 탄지로가 지주들에게 건방지게 막 나대고 이런 건데 토키토가 앞에 있는 조약돌을 잡아가지고 탄지로에게 빵 쏩니다. 탄지로가 맞고 억억 이러면서 스턴에 걸렸을 때 토키토가 이제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말을 끊으면 안 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탄지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게 되죠. 무이치로 토키토가 나왔던 첫 장면이에요. 배장장이 마을에서 무이치로 토키토와 탄지로의 만남. 탄지로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하가네치카를 찾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게 되는데 이때 무이치로와 배장장이 꼬마인 코테치와 무이치로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엿듣기 싫었어가지고 이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토키토가 코테치 당수를 땅 때리죠. 당수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토키토의 손을 딱 잡습니다. 너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이냐고. 무이치로가 한임하죠. 괜히 지주가 아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아. 무이치로는 딱 봐도 자기보다 손도 여리여리하고 자신보다 한두 살이 어린데 연한데 나보다 강하구나. 아 역시 지주구나 하는데 무이치로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없어요. 너 따위 계급 낮은 녀석과 지주님의 시간은 다르다. 나의 시간은 1분 1초가 소중한 지주님이다. 탄지로의 당수를 딱 때리죠. 그리고 탄지로도 기절하는데 눈을 뜨고 나서 탄지로가 코테치에게 이제 설명을 들어요. 무이치로하고 실랑이를 벌였던 이유가 요리치 제로시키라는 목강 인형이 있는데 그게 검술 연마를 훈련을 할 수 있는 인형이다. 근데 팔이 6개가 달려있고 이 검사, 얘 실존했던 인물 요리치죠. 요리치 편은 여기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시간 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시키 인형으로 무이치로가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죠. 처음으로 연습을 했고 이 인형으로 연습을 끝낸 토키토는 제로시키 인형 파란 쪽을 떼요. 그리고 자기 칼이 이제 무뎌졌으니까 알아서 폐기해줘 하면서 휙 던져요. 받고 탄지로가 또 저 녀석 이렇게 나쁜 마음은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기는 없는 것 같은데. 탄지로가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리고 무이치로는 제로시키의 칼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호련히 떠납니다. 그렇게 탄지로하고 세 번째 악연이 시인 거죠, 그죠? 인간미가 없어 보이고 탄지로가 봤을 때는 탄지로는 뭔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데 자기가 봤었을 때는 토키토는 감정을 내비치는 것보다 너무 차갑다 그러나 할 말 딱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토키토가 그렇게 버리고 인형으로 코테치가 겨우겨우 손을 봐가지고 다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탄지로도 제로시키 인형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 팔이 하나가 떼어졌잖아요. 5게임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못 때리고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아무튼 간에 넘기고요, 빠르게. 탄지로도 이제 강함을 어느 정도 얻게 돼요. 휴식을 취하던 탄지로는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무이치로가 와서 코를 이렇게 비틀어 잡아요. 딱 잠에 깹니다. 아마 탄지로가 엄청 얄미웠을 거예요. 보면은 나보다 어린 놈이 나 깨운다고 코를 비트는데 속으로는 아무리 탄지로가 착해도 분명 열 받았을 거예요. 근데 탄지로 얘 성향 보면은 징월 녀석이 아니죠. 아기는 없는데 왜 저러는 걸까? 이렇게 바라보는 아이니까 현실성이 없긴 한데 그 정도 착한 아이니까요. 코쿠시보처럼 혼잣말 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나가 치밀어 올랐다.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몰라. 그럴 수도 있겠다. 토키토는 자기 자신의 새로운 담당자 대장장이 카나모리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탄지로는 하가네치카 씨하고 있을 거라고, 나도 하가네치카 씨한테 갈 거니까 함께 가자. 무이치로는 여기서 약간 뜨끔해요. 너는 왜 남의 일에 이렇게 관여하고 신경을 써주는 거야? 남에게 하는 선행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오는 거야. 거기서 네즈코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탄지로의 턱을 탕 때려요. 그래서 아야 네즈코 일어났니? 아프잖아 이러면서 귀여운 짤이 나오는데 이 무이치로가 놀래면서 다시 한번 물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되묻는데 상현의 4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장면도 넘어갑니다. 한탱구 이야기면 또 패스해야 되니까요. 한탱구는 분신이죠. 목이 잘리면 히로에락이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카라쿠가 나와요. 카라쿠 녀석이 토키토를 빵 날립니다.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쿄코하고 이제 접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코와 토키토의 대결은 저번 교코 2부로 나뉘어서 리뷰를 했잖아요. 여기 위에다 또 링크를 첨부해둘 테니까 토키토와 교코 편의 전투를 보실 분들은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개 호흡의 두 번째 영인 팔중하로 교코의 물의 감옥을 탈출하게 되죠. 물에 폐가 찼다고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코테치가 약간 피원벅이 돼가지고 뻗어있으면서 하가네치카 씨를 나보다 먼저 구해달라 소리를 듣고 또 자신의 옛날의 과거가 떠오르게 됩니다. 토키토가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는 감기에 걸리셨었는데 힘들게 계속 나무꾼으로 일하시고 아버지랑 같이 약수도 캐시고 이러니까
심해지니까 합병증으로 이제 폐렴으로까지 번지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약초를 캐시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나이는 10살이었다. 아니 내 나이는 11살이었고 나는 쌍둥이 친형이 있었다. 드디어 이제 자신의 옛 과거를 떠올리게 돼요. 친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부모님하고 무이치로와 성격이 아예 달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원래는 무이치로 좀 약간 착하게 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복하게 자랐다고 하면. 근데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 없는 살림에도 남을 도와주고 계속 베풀고 이러다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더욱더 아 남에게 베풀면 안 돼. 나만 챙기고 나만 잘 살고 내 동생과 나만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얘가 계속 커왔던 거예요.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왜 퍼주면서까지 잘 해주는데 우리는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 이러면서 좀 세계를 좀 배척했겠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환경이. 근데 무이치로는 뭐 형이 이제 속도 모르고 뭐 남을 도와주자, 남에게 베풀자 이런 착한 마음을 계속 형이 내비치니까 형은 맨날 혼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던 와중에 오베야시키 부인이 오게 돼요. 당신들은 최초의 호흡을 사용하던 검사의 자손이다. 이제 검사 훈련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은 사람을 못 믿잖아요. 내쫓게 되고 동생은 아, 형 왜 그러냐. 저 여자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초의 호흡을 쓰던 검사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검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해주자 라고 하는데 형이 여기서 완전히 엄청 뭐라고 하면서 혼을 내죠. 유이치로하고 이제 토키토는 그렇게 엄청나게 싸우고 난 뒤에 서로 말을 안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고 어느 날 이제 문을 열고 잤는데 이때 오니의 스케일을 받게 됩니다. 이까지 녀석들 하찮은 나무꾼의 목숨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얘네들은 이렇게 비루하게 죽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 순순히 죽어라 라는 식으로 유이치로의 손을 베어버렸죠. 토키토가 이 말을 듣고 완전 극대노입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기억은 없었다. 근데 눈을 떠보니 오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처참하게 나무에 찔리고 막 엄청 큰 가위인데 이 가위는 도대체 뭐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풀 베는 칼인가? 뭐 미용 나무 같은 거 가지 자르는 가일 거예요 아마. 같이 자르는 거인데 엄청 크더라고요. 이걸로 오니가 부활하면 찌우고 부활하면 패고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오니가 햇빛에 재가 되어 날아가게 되고 형에게 가려고 하니까 천근만근이야. 형한테 가게 되는 그 앞마당에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형이 이제 곧 죽어가요. 근데 형이 중얼중얼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처님 저는 죽어도 쌉니다. 동생은 남을 위해 돕고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동생의 저런 선한 마음을 방해했다. 천벌을 받아도 되는 거는 나뿐이니 내 동생만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때 여기서 좀 웅크란 또 슬픈 말을 하는 게 무이치로 너는 없을 무. 그러니까 싸웠을 때 무이치로한테 니의 무는 없을 무야. 여기까지 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처럼 객사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그랬던 형이 너의 무는 무한함의 무야. 무한하다. 너의 착한 심성과 마음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잠재력이 높다. 이 말을 떠올리게 되고 이제 무이치로가 각성을 합니다. 반점이 발현하게 되죠. 반점이 탄지로의 첫 발현 버프 때문에 이런 반점이 발현할 조건을 충족된 지주들이 이제 반점이 슬슬 나오게 되는 건데 지주들 중에서는 첫째로 반점이 나왔던 게 무이치로죠. 그만큼 얘는 정말 최초의 호흡을 사용하던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잃었었을 때도 드래곤볼 보면은 브로리가 막 정신 잃어가지고 슈퍼사이어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신 잃었었을 때도 각성을 해서 반점이 발현됐을 수도 있어요. 안 쓰던 호흡을 쓰니까 몸이 힘들어가지고 형한테 가는 게 더 힘들지 않았었을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작중엔 나오지 않았지만 무이치로가 반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기 무의식의 호흡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형은 과다출혈로 천천히 죽어갔을 거고. 형 그렇게 죽었고 무이치로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방치됐던 거예요. 몸이 베어있는데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었고 형의 씨도 구더기가 다 파먹고 있었는데 오베야시키 이제 부인이랑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구해준 거예요. 엄청 큰 충격과 이런 몸의 육체에 대한 데미지 때문에 얘가 그 슬픈 시간을 이제 잊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억 상실증이 왔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크면은 자기 스스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방어하고자 뇌가 자기의 안 좋은 기억을 기억 안 하게 하려고 지워버린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방어한 거겠죠. 또 거의 유년기니까 청소년기나 유년기 시절이었으니까 기억을 날린 거지 자기 자신이.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왜 토키토의 집안이 최초의 호흡인 요리이치 집안인데 코쿠시보랑 부자였죠. 근데 그 집안이 엄청 잘 살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난하게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얼마나 집안을 내팽개쳐서 땅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말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뻔하죠. 코쿠시보가 작중 보면은 코쿠시보 편도 여기 있죠. 네, 링크 있죠. 코쿠시보 편을 보시면은 얘가 나는 와이프 내 자식마저 내팽개치고 검술 연마에 몰두했다. 그러니까 이때 집안을 버린 거죠. 근데 돈이 일단 많아요. 버렸어도. 근데 아이한테 제대로 된 가르침이나 아버지로서 뭐 훈육이나 이런 걸 일절 안 했을 거고 와이프가 뭐 깨어난 사람이었으면은 토키토네가 이렇게 될 리 없었겠죠. 뭔가 이제 점점점 몰락한 거죠. 아버지도 내팽개쳤고 게다가 귀신까지 돼버리고 요리치는 뭐 당연히 10살 전에 내팽개쳤던 아이니까 집안이 그냥 점점점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초의 호흡을 쓰던 집안이 뚱비박산 났다. 그리고 전쟁도 계속 났었을 거고 그 사이에서 아마 나라한테 재산이 다 몰수됐을 수도 있고 가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코쿠시보 때문에 또 집안이 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전투 중에 첫 반점의 발현자인 토키토 지주들의 회의. 지주들 회의 중 반점은 어떠한 조건에 발현이 되냐를 묻고 칸로지가 먼저 대답합니다.